기특해. 나 앞장만 봤어. 앞장. 제 얘기 나오길래. 참 내가 왜 이거 없어요 지금. 자, 눈 크게 뜨고 들어줘. 알겠지? 절대 조이면 안 된다. 나 개념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개념을 이거는 진짜 어설프게 알고 가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먼저 용어 단어가 나왔네요. 정규 분포. 야, 우리 분포 글자 들어가는 거 뭐뭐 있었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지금 배우는 정규 분포. 근데 야, 이항 분포나 확률 분포가 아니, 이항 분포나 정규 분포가 확률 분포의 일종이 아니야? 확률 분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종류의 확률 분포에서 변수가 횟수를 뜻해. 그럼 걔는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무수히 많은 확률 분포에서 또 뭐라고 딱 이제 특정을 만족하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규 분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 첫 번째 정의.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확률, 가능성을 대고 있는데 야 무슨 지구에 뭐 운석이 떨어질 확률, 태양에 뭐 거기야 태양에 무슨 사람이 도착할 확률 이런 것까지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솔직히 과학자들한테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현상이 딱 있을 때 그 접하는 현상을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확률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이 날 확률을 구해가지고 얘가 언제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면은 그때 시기를 노려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확률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은 어느 상황에서 많이 쓰는 거겠어? 자연 상태에서 일상적인 현상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확률을 많이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어느 상황에서 다루는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이 일반적 현상이 나올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번개가 칠 확률. 야, 번개 치는 거 우리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번개 많이 칠 때는 밖에 나가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일상생활에 직접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번개가 보통 언제쯤 치는지 그런 확률을 딱 따져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응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눈이 올 확률. 아니면 1년 중에서 비가 많이 올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너네 별로 안 중요하냐? 다 알려준다고 저희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장땡이지. 이 화성들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 현상이 나오는 확률 분포를 따로 딱 뽑아내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지? 그럼 당연히 정규 분포도 변수 x를 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깜짝이야. 못 정하지, 그지? 야, 번개 칠 확률, 아니면 아니면 눈이 올 계절 이런 거 따질 때 명확하게 며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찝어가지고 딱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정규 분포도 어디 변수에 들어간다? 셀 수 있는 이상 확률 변수에 들어갈까? 셀 수 없는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갈까? 셀 수 없는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확률 구하려면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지? 그래프가 필요했잖아. 그 그래프 이름 유익하게 이름 붙이면 뭐였어? 확률? 밀도? 함수였잖아요. 우리가 아까까지 했던 거. 그치? 그래서 얘도 결국 정규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지 거기서 이제 넓이를 구해가지고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마구잡이로 생기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보통 현상이지, 그치? 그러면 자연은 정직해 안 정직해? 규칙적으로 뭔가 현상이 나도 규칙적으로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예를 들면은 눈이 올 확률. 그럼 눈이 오면은 눈은 보통 언제쯤 가장 많이 내리지? 겨울이요. 물론 겨울에 많이 내려. 맞아요. 내가 그 대충 월로 할게. 월. 한 1월달이에요. 1월달? 1월달에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려 안 내려? 그럼 1월달에 가장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월달이 됐어. 11월달이 됐어.
아 12월 달 이게 됐어. 야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씩 눈이 오는 횟수가 줄겠어 안 줄겠어? 줄겠지. 그럼 뭐 이제 쭉 가가지고 6월 달이 됐어. 여기는 뭐 이제 7월 달이 됐어. 이때는 눈이 거의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안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올 때를 딱 기준으로 여기 가장 많이 나올 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빈도가 커져 작아져.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은 보통 확률 밀도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런 모양의 종 형태로 그려지더라 안 그려지더라? 그려지더라. 그지? 우리 아까까지 배웠던 확률 밀도함수는 막 절대값 함수는 막 이렇게 나왔고 막 어떤 함수는 막 그래프 막 이렇게 나왔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프 모양의 그 자연현상이 이런 그래프의 확률 밀도함수가 자연현상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야.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좀 약간 살짝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나오는 확률 밀도함수는 반드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 모양으로 가운데서 대칭적인 모양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 네.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눈 가운데 지점이 평균값에 해당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7월과 6월에 딱 가운데 값 몇이야? 1월이거든? 그지? 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요 가운데 현상 정규포 요 곡선에서 가운데 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가 높은 부분의 지점을 그 변수에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평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 가장 많은 대상의 자료가 몰려 있으니까. 이해 가냐 안 가니?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항분포일 때는 무슨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 시행과 기본 확률이 되게 필요해서 안 필요했어? 그래서 이항분포는 B 해놓고 N, P라는 기호로 번역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지. 그럼 정규분포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가운데 나오는 평균값이랑 요 종이 자료가 흩어진 정도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뜻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갖다가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의 이게 바로 이제 정규 분포의 곡선이 되는 거고 이 정규 분포의 곡선을 기호로 만들면은 어떤 모양의 기호로 만들 수가 있어? 정규 분포는 문자로 그 뭐라고 거기 뭐라고 나와있지? 노멀인가? 노멀 단에 생각이 안 난다. 노멀 디스 트리. 그렇대요. 그죠? 일반적인 형상, 보통의 형상. 그래서 맨 앞에 N 글자를 따가지고 N으로 정규포 기호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 안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해요. 분산. 근데 분산 쓸 때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표준 편차 기호를 써가지고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요. 제곱이. 근데 분산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잖아. 그걸로 표준 편차 제곱해야지 분산 나와 안 나와? 그냥 분산을 갖다 쓰면 되는 거. 분산 기호가 뭐지? V. 근데 표준 편차 써요. 알겠지? 그 이유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기호로 분산을 만들어줘요. 은은히 말하자면 분산은 뭘 뜻한다고 그랬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그랬지? 자료가 많이 다양하게 막 여기저기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분산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저도 자, 작아져요. 커져. 네? 알겠지? 안 쎄. 자료가 한 종류로 되게 통일돼가지고 자료가 되게 종류가 똑같아. 종류가 되게 적어. 그럼 그때는 분산은 커져 작아져? 저 작아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규포에서는 필요한 기호가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힌트를 번역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안 푼다? fun다. 푼다. 그리고 정규포의 힌트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모양의 종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종 모양의 특성을 이용해줘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야. 기본적인 성질 내가 몇 번 해줄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바로 나오네. 예, 세 번째. 기본 성질. 우리가 정규포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 이거 외우는 걸까 센스일까? 센스. 너무 당연한 센스야. 총 이해한 거면 외우기는 해야 될 텐데 충분히 센스로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첫 번째. 그래프 모양은 반드시 무슨 모양이 나온다는 거? 종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굳이 안 쓸게.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확률 밀도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반드시 몇이 되겠어? 1이야. 당연하니 안 당연하니? 당연해요. 당연하지? 내 밀도함수 그래프 모양만
종 모양일 뿐이지 기타 다른 개념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요거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자, 정규포 곡선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곡선에서 평균값이 달라진대. 자, 평균이 달라지면은 그래프의 무슨 부분에 영향을 줄까? 센스. 평균이 달라졌어. 평균값이. 그럼 그래프를 뭘 어떻게 영향을 줄까? 종 모양의 그래프가 위치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반드시 가운데가 평균이잖아. 평균이 11대가 있고 평균이 막 6이 나오고 막 이런데. 그러면 평균이 움직이니까는 이 종 모양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이 달라지면은 그래프가 뭐가 된다? 그래프의 위치가 변하고 위치가 변해.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이 그래프 종 모양 자체는 변할까 안 변할까?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는 없어요. 외울 거야? 이해할 거야?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럴까? 평균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곡선은 여기가 만약에 M1이고 여기가 M2고 여기가 M3이라고 해봐. 그럼 M1의 정규표는 곡선이 이런 모양 나와 안 나와? M2의 정규표는 곡선이 이런 모양 나와 안 나와? M3의 정규표 곡선은 이런 모양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위치가 바뀐단 말이야. 이해가지? 센스를 있으면 좋겠다. 아, 평균값이 달라지면은 그래프 위치가 바뀔 뿐이지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대요? 표준 편차가 달라졌대. 아까도 말했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지? 분산이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분산도 어떻게 되겠어?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분산도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럼 여기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가 여기 자료가 쭉 막 있어. 변수 x가 바로 자료잖아요. 자료가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의 자료값도 되게 나름대로 양이 많을 거고 이쪽의 자료값도 나름대로 양이 많을 거고 이쪽의 자료들도 양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자료들이 다양한 곳에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는 종이 좀 이렇게 낮은 모양으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자료가 한 곳에 몰빵돼 있어. 자료가 이 값에 다 몰려있대. 그럼 이쪽에 자료가 꽉 차 있고 나머지는 자료가 거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그때는 요 곡선을 그리면은 곡선이 이런 모양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상상이 가니? 자, 더 친절하게 예를 들어줄게. 자, 너희가 초등학교 때 막 무슨 무슨 잎사귀 그리는 거, 무슨 뭐 잎과 줄기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세무 시간 말고 수학 시간 때. 야, A반의 수학 성적이 뭐야? 10점, 20점, 30점, 50점, 50점, 70점, 80점, 100점 나왔다고 쳐봐. 근데 B반에는 전부 다 성적이 얘도 50점, 쟤도 50점, 얘도 50점, 쟤도 50점, 전부 다 50점이래. 다 컨닝했대. 그지? 야,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 점수가 여기가 10점, 20점, 30, 40, 50, 60, 70, 80, 90, 100이라고 해봐. A반은 10점짜리 몇 명 있어? 1명. 2점짜리 몇 명 있어? 1명. 3점도 몇 명 있어? 1명. 5점 몇 명 있어? 그럼 5점 한 여기 좀 더 위에 이렇게 있겠네. 7점은 1명. 80, 1명. 90, 1명. 뭐 100점 1명 이렇게. 그러면 얘 손을 이어주면은 이런 방 손으로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B반을 표시했어요. 10점 한 명도 없어. 20점도 없어. 30점 없어. 50점만 몇 명 있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거의 이런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자료가 다양한 게 A반이 자료가 다양하게 흩어져 있냐? B반이 많이 흩어져 있냐? A반이 흩어져 있지. 그래서 A반이 분산이 큰 개념이야. 즉 분산이 컸더니 그래프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냐? 되게 평평하게 완만하냐? 평평하게 완만하지, 그치?
자료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분산이 되게 적어. 그럼 그래프는 정교표의 곡선은 어떻게 돼? 뾰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표준편차가 달라졌대요. 그러면 이때는 표준편차는 그래프의 위치에 영향을 주냐,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주냐? 뭐야? 모양에 영향을 주지? 그래프의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그래프 모양이 변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번에 두 번째 힌트, 표준편차가 시그마 첫 번째 표준편차, 두 번째 표준편차, 세 번째 표준편차 해가지고 이 크기 만족된대요. 그래프 병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 딱 대충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하얀색 이런 모양이랑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었대. 야, 시그마 1은 무슨 색 그래프가 나오면 될 것 같아? 느낌 너희가 봤을 때? 빨강. 빨간색이야. 시그마 2는 누구 모양 같아? 파란색. 파란색. 시그마 3은 하얀색이야, 하얀색. 여기서 웨이오라고 할 사람. 구분할 수 있겠니? 네. 이건 좀 센스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얘는 센스로 이해해주고 있어야 돼. 단순히 외우기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거든? 이런 이해 가시나? 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준편차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그 개념이에요. 이거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헷갈리게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거든? 그것만 딱 설명해주고, 이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자, 그것만 딱 설명해줄게요. 이제 문제가 뭐가 나면 그 얘야, 얘. 그냥. 하도 오래 까먹었다. 문제 단어에서 다음 정규분포가 이런 말이 나와요. 고르다. 야, 고르다가 무슨 뜻이 이게? 골고루 있다. 그래, 뭔가 좀 이렇게 뭐 균일하고 규칙적이고 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보이지, 그치? 그래프로 물어볼게. 여기서 정규분포가 고르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곡선이 무슨 색깔 곡선일 것 같아? 하얀색. 나도 많이 생각을 해. 이 아닌 빨간색. 하얀색이야. 재밌네. 일단 하얀색, 아니야. 빨간색이야. 왜요? 왜 그럴까? 여기서 고르다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고르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고르다는 뜻이에요. 야, A반의 자료가 균일하게 있는 것 같아? B반의 자료가 균일하게 있는 것 같아? B반. B반이지. 근데 B반의 그래프로 그리면은 무슨 모양의 색깔의 그래프야? 빨간색. 빨간색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정규분포가 고르다는 뜻은 정규분포가 뭔가 평평하다는 뜻인데 그래프가 평평한 걸로 봐야 돼? 자료의 종류가 평평하다고 봐야 돼? 자료의 종류. 자료의 종류가 평평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프를 보면은 완만해야 돼? 뾰족해야 돼? 뾰족. 뾰족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낚이는 걸 되게 잘하는 거거든? 이것만 좀 약간 외워서라도 낚이지 않게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둬야 된다. 아마 이걸 어설프게 넘겨버리면은 고르다는 거를 여기다 연결시키냐 그래프 모양에 연결시키냐 그래프. 아마 거의 100이면 100 그래프 모양에 아마 연결시킬 거예요.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이거 낚이는 건 요거밖에 없어.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뭔지 알겠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또 나올 거야. 알겠죠? 일단 이게 정교포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해는 가시나? 네. 되겠니? 좀 알아둬야 될 게 많지, 그지? 함수랑 비슷해요. 시계에 있는 성질을 그래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은 외우지 말고 빨리 센스로 이해해가지고 자답게서 그냥 바로 뽑아내가지고 사용할 줄 알면 참 좋겠다. 나의 소박한 바램. 참 소박하지?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지울게. 쌤 아직 쉬는 시간 안 했죠? 택도 없어. 너 이제까지 뭐 거의 늦게 왔으면. 쉬는 시간 없는 건 아니죠. 저는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불편해요.
자, 그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자, 무슨 개념이 나오냐? 이번에는, 자, 정규 분포긴 정규 분포인데, 앞글자에 뭐가 붙어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야, 어려운 거야. 똑같아. 이게 나와 있다. 뭐냐면은, 야, 당연히 정규표니까는, 당연히 확률 밀도함수인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야. 그럼 또 어떻게 생각했어, 너니?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죠? 근데, 표준자가 붙어 있으니까는, 뭔가 좀 이것도 특별한 좀 추가 힌트가 더 붙어 있겠니, 안 붙어 있겠니? 붙어 있어요. 표준 정규표는 평균이 몇인가? N 0인 값이에요. 평균이 무조건 0일 때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오는 정규표를 표준 정규표라고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는 거야. 분산일이지. 표준 편차가 되면 분산도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생긴 기호가 표준 정규표가 되는가? n 해놓고 0,1로 생긴 게 바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뜻하는 기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변수는 무슨 문자로 써가지고 변수를 써지? 너희 확률 변수 보통 무슨 문자 썼었어? X 썼잖아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그 특수한 성질을 알려주려고 변수를 무슨 문자로 많이 쓸까? Z를 많이 써요. 일반 정규표의 변수는 X를 많이 쓰는데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는 Z를 많이 쓴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굳이 얘도 결국 그냥 정규표 곡선인데 왜 굳이 일반 정규표들에서 따로 뽑아내가지고 표준 정규표로 이름을 붙였나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런 개념이야. 자, 일반 정규표는 당연히 정규표 곡선 모양이 뭔지 알지? 종이에요. 근데 종도 종 나름이잖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종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종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어떤 종은 이렇게 나왔을 때 막 좀 다양하게 있다고 쳐봐. 근데 결국 야 확률 분포도 정규표도 확률을 구하려고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맞는 거지.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둘러싼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야, 그럼 이거 여기 둘러싼 넓이 여기 둘러싼 넓이 여기 둘러싼 넓이 사람 힘으로 구할 수 있겠냐?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원래 넓이를 구하려면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적분식으로 함수식을 딱 입력을 한 다음에 적분으로 계산해야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매번 정규표 곡선이 다양하게 나올 때마다 매번 그 다양한 모양의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집어넣으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개발했냐면은 이것들을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모양의 정규표 곡선으로 통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종 모양의 그래프를 한 가지 형태의 종 모양으로 통일을 시켰어. 이 통일시켰더니 가운데 평균값은 반드시 몇이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표준 편차는 몇이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다 통일이 되더라. 그러면 다양하게 나왔던 그래프가 한 가지로 통일되니까는 주어진 구간의 넓이 노가다로 일일이 컴퓨터를 계산해가지고 표 만드는 것까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겠지. 야 그래프가 다양하면은 이거 일일이 구하려면은 너무 심해 안 심해? 표 만들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한 가지 종류로 통일하면은 그래도 형태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는 구간을 잘게 쪼개줘가지고 각각의 구간의 넓이를 다 구해서 표를 정리하기 쉬워 어려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좀 쉽게 구하라고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곡선을 표준화 시켜줘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정규분포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값을 즉 둘러싸인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 가시나? 알겠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는 거 볼 줄 알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책을 봤더니 뭐가 나있냐? 책에서 뭐 표준 정규표는 내가 변수 Z 쓴다고 했지, 그지? Z가 대충 쭉 가다가 여기 1.7이 있고 이쪽은 쭉 가다가 뭐 0.01, 0.02 쭉 가서 뭐 이렇게 딱 있대. 그때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의 숫자가 뭐가 나왔대?
0.4573m예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야, 변수 z가 몇일 때 위치냐? 여기는? 여기는 지금 변수 z가 어디일 때? 1.71일 때를 말하게 되는 걸 거야. 당연히 안 당연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지? 그지? 그러면 이 곡선에서 변수 z가 1.7이에요. 그럼 대충 1.7은 여기쯤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이제 확률값이야. 야, 어떻게 들으세요? 확률값이 나올 것 같아? 이 표를 보면은 왠지 표에서 딱 표를 보고 그래프로 번역하면은 여기에 점을 지금 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에 그 확률값이 0.4573이래. 분명히 넓이가 0.4573일 텐데 어떻게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0.4573입니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부터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0.457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는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러싼 부분의 넓이야? 0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확률 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싼 확률? 0부터 1.72까지 둘러싼 부분의 확률. 이게 몇이 되는 거다? 0.4574.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확률을 갖고 놀 수가 있는 거 없는가? 있는 거. 이게 지금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쉬워 어려?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어디가 기준이 돼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다? 0을 기준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표를 받는 방법. 요령이야. 그럼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무수히만 나와 있는 정규분포 곡선을 깔끔하게 딱 표준화 시켜줘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면은 표를 이용해서 둘러싼 부분의 넓이 값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 한마디로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확률 확률 밀도함수로 직접 우리가 확률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표에서 그냥 확률값이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진 거야 안 쉬워진 거야? 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규표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오히려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해줄 수 있겠지? 아 우리 진호 진짜 피곤해서 진짜 그냥 이해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얘만 몇 개 들어줄게. 자 여러가지 모양의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지? 이 불쌍한 중생들아.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책 읽는 걸 봐야겠다. 책 읽는 거. 그냥 바로 문제 내볼게. 자 표준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0이야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에서 이 넓이 구하래. 너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넓이 구할래? 센스야. 표를 여기서 이 넓이 구하래. 0부터 B. 그래 0부터 B까지 해서 뭐 해주면 될까?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어? 네. 빼면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0부터 시작하는 도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남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외워서 해야 돼? 센스로 해야 돼? 이건 센스야.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이번엔 둘러싼 부분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다 구하래.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 센스? SEN, SE. 아 전체. 아니다. 네. 일단은 0부터 시작하는 거. 일단 여기가 0부터 시작하는 모양 하나 고를 수 있어 없어? 얘는 표에서 A까지 나와 있는 그 확률 밑함수값 넓이 구하면 돼요. 근데 어느 쪽도 필요해? 왼쪽 이거 다 필요하지, 그지? 근데 왼쪽은 다잖아. 야, 저쪽이 몇이었지? 반쪽은 몇이지? 0.5예요. 표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0.5 더하기 A까지 넓이 구해주면 끝나 안 끝나?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거 얘는 어떤 원리로 갈까? 일단 0부터 B까지 넓이는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표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어디 분이 더 필요해?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근데 그럼 여기 변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표에는 마이너스 값까지 나와 있는 변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안 구했어요. 왜냐면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0부터 A. 야 이거는 대칭이니까는 0부터 A까지 넓이랑 같겠니 안 같겠니? 같아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에서 0부터 A까지 넓이 파란색을 합쳐주면은 총 하얀색 분의 넓이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센스로 가능해 안 가능해? 가네요. 가능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표를 이용해가지고 정규 분포 곡선에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요령이라는 거.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요거 설명 끝난다. 자 내가 지금 표준화를 시킨다고 그랬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곡선들을 한 가지 종류로 통일시키면 돼. 근데 이게 공짜로 통일되겠냐? 아니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야 일반 정규포 곡선은 내가 변수 뭘 쓴다고 그랬지? X. X를 쓴다고 그랬어. 근데 표준 정규포 곡선은 변수 뭘로 쓴다고 그랬지? 즉 한마디로 표준 정규포 곡선을 바꾼다는 소리는 변수 X를 무슨 변수로 바꾼다는 소리야? Z 변수. Z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표준화래 표준화. 그러면 표준화 시키려면은 X로 나와 있는 X가 섞여 있는 힌트를 Z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럼 다 이거 바꾸는 공식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얘는 이거 내워야 돼. 증명 패스할게요. 바꾸는 공식은 Z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게 바로 X를 Z로 바꾸는 표준화 공식이야. 요거를 외워서 알아둬야지 일반 정규표를 표준 정규표로 번역해줘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요것만 외우고 있어. 시그마가 뭐라고요? 표준 편차. 아. 그래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아까 그 기호 뭐였었지? 평균과 표준 표시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식에 표준 표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기호가. 변수 X는 이게 변수지. 그래서 만약에 X가 섞여 있는 힌트가 나있으면 그거를 이 공식 써가지고 Z 모양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요. Z 모양 바꿔주면 이제 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란 말이야. 되겠냐? 이게 끝이야. 오늘 제일 확통해서 제일 커다란 고비를 넘긴 거예요. 자, 10분 쉰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할게요. 자, 10분만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뿅. 저 오늘 자습 있어요.